방을 붙이고 길동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가명 문 밖에 와서 감사를 뵙고 싶다고 청해. 감사가 들어오게 하자 소년이 인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길동이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주위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한 다음에 길동이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길동아, 네가 집에 나선 뒤로 생사조차 알지 못해서 아버지가 병환이 갈수록 깊어져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도 너는 불효만 일삼고 집 나간 뒤로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보러. 그러니까 불효만 일삼고 나라에 근심을 끼치는구나.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불효를 하느냐, 이렇게 죄를 짓느냐. 성상께서는 이미 진노하시어 너를 잡아라 하시니 피할 수가 없다.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님 명 받아들이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길동이도 형의 말에 느낀 바가 있는지 머리를 숙이고 말을 받습니다. 천한 동생이 여기 찾아온 것은 아버지와 형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애초에 천한 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형이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던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일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서 천한 저를 묶어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하면서 정말 자기 잡으라고 하네요. 길동이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인형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수한 내막을 공문 써야지, 그지, 임금 명 받들여야지 하고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길동이 이제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차고 채워서 죄인 호송하는 수레에 태워요. 건장한 장교 10여 명이 길동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 그 왜 옛날에 이렇게 죄인 호송 수레에 태워서 막 이렇게 감옥처럼 돼 있죠. 이게 앞에 사람들이 들고 이제 가죠. 앞뒤로. 모시고 가는 거지. 앞에 이렇게 안에 죄수 태우고 목에 칼도 씌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장교 10여 명이 서울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 근데 밤낮 쉬지 않고 평소 2배 거리 이동해서 막 빠르게 가요. 근데 각 읍 이제 지날 때마다 평소에 이제 길동이가 막 신기하다고 막 요술 부리고 하잖아. 그 제도를 들은 백성들이 잡혀온다는 소문을 듣고 막 뒤에 다 구경을 하고 있었대. 자, 서울 도착하니까 팔도에서 잡혀온 길동이가 다 모여있대. 응?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연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임금도 놀라. 신하들 다 모으고 국무에 나섰다. 하지만 8명의 길동이가 다 저희들끼리 싸우기 바빠. 야, 네가 진짜지, 난 아니야. 네가 찐이니까 네가 잡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어느 쪽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아버지인 홍판서를 불러. 자식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저 8 중에서 네 아들 찾아봐라 합니다. 그래서 홍판서가 황공해 하면서 얘기를 해요.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이것으로 알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8 길동을 돌아보면서 꾸짖어요. 지척에 네 눈앞에 임금님 계시고 아래 아비가 있는데 네가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하면서 기절을 합니다. 임금이 놀라서 의원을 부르다가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어. 이 8 길동이 다 이렇게 아버지 쓰러진 걸 보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 속에 약을 하나씩 꺼내서 입에 넣어. 그랬더니 반나절 후에 정신 차리고 깨어났어. 그래서 8 길동이가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이제 뵈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제가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겠사옵니까? 하지만 저는 원래 천한 종의 몸에 태어나서 호부호영하지 못했다. 이것이 평생 한이어서 집을 버리고 도적부리로 들어갔다. 근데 내가 백성을 범하는 일은 안 했다.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다. 10년이 지나면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 저를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 길동이 이렇게 말하고 한꺼번에 넘어졌는데 모두 풀로 만든 허수아비를 보내버렸다. 아까 7개 만들었는데 한 명은 진짜였는데 다 허수아비였대. 그러니까 진짜 찐이 없었던 거죠. 임금이 더욱 놀라 진짜 길동을 잡으라고 공문을 팔도에 다시 내려다보내. 자, 길동이가 허수아비를 없애고 돌아다니다가 사대문에 직접 본인이 방을 붙여요. 소신 홍길동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나 다만 병조판서 벼슬 내리신다면 순순히 잡히겠습니다 라는 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병조판서가 나와있지만 으뜸 벼슬이거든. 제일 높은 벼슬. 그러니까 우리 길동이의 한이 내가 서자이기 때문에 재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을 못하는 게 한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직을 받고 싶었던 본인의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그 글을 보고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해. 근데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뢰옵니다. 왜 이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도적한테 제일 으뜸 벼슬을 내리는 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도적 잡기는커녕 도리어 병조판서 제수한다는 것은 이웃나라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하고 반대해. 그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기는 임금은 경상감사 인영이한테 잡아오라고 하죠. 에이. 자, 그러던 어느 날 길둥이가 공중에서 내려오더니 인형에게 절을 하고 말을 꺼냅니다. 공중에서 내려와.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진짜 길등입니다.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결박해서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라고 해. 이미 한 번 형 농락했잖아. 잡혀가는 척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었잖아 진짜가. 근데 이번에 공중에서 내려오더니 자기 잡으라 하네. 그래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손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 철없는 녀석아, 아버지의 형을 가르치면 듣지 않고 나를 떠들썩하게 너는 너를 보며 형으로서 내 마음이 어찌 애달프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자진해서 잡혀가려고 하니 기특하다 하면서 진짠가 하고 봤어. 있어 진짜야. 진짜야. 즉시 팔다에 단단히 묶어서 제인호성 수레에 태워. 그리고 또 건강한 이제 장교 수십명 뽑아가지고 철통같이 에워싸고 다 몰아가. 네, 끌려가는데 그 와중에도 안씨가 조금도 변하지 않아. 매우 평화로워. 사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라 대궐문에 이르자 길동이 한번 몸을 이렇게 움직여. 그랬더니 시사들이 다 끊어지고 수레가 깨져버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날듯이 구름에서 사라져. 또 놀렸네 이 자식. 형 또 놀렸어. 장교와 군사는 어이없었지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고 따름이었다. 할 수 없이 임금께 이 사실을 알리니 임금이 보고를 듣고 크게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잡아. 얘 도술이 너무 뛰어나서 절대 못 잡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치? 천고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막 근심을 해요. 그러자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길동이 그 소원이 병조판서인데 한번 하고 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풀어주면 그 스스로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사 차차 올 것이니 그때를 틈타서 인사하러 오는 걸 틈타서 길동이 사주면 어떨까 합니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즉시 홍길동은 병조판서에 임명한다는 방을 붙입니다. 이걸 듣자마자 우리 길동이 사모관대에 솥띠를 메고 병조판서 복색을 알아서 입고 수레에 앉아서 큰 길로 버젓이 들어와요. 그래서 홍판서 사은하러 온다 하면서 들어옵니다. 사은은 은혜 갚는다. 병조판서를 내려준 은혜 갚으러 오는 거죠. 아예 옷을 다 갖춰 입고. 병조의 관리들이 길동을 맞이해 대궐로 들어가니 신하들은 이제 의논을 하다가 약속을 정해. 칼과 도끼 쓰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길동이가 사은하고 나오면 그때 쳐 죽이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길동이 대궐에 들어가서 병조판서 세수받고 임금에게 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소신의 죄악이 더없이 무거운데 도리어 전하의 은혜를 입어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전하를 모실 길이 없어 이제 영원히 작별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더니 몸을 공중에 솟구쳐서 구름에 쌓여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조정 신하들의 이런 계략에 매복 계략에 당해줄 길동이가 아니죠. 임금이가 사라지는 거 보고 감탄하면서 얘기를 해요. 길동의 신기한 재주가 고금에 드물다. 스스로 조선 떠난다 했으니 다시는 폐를 끼칠 일이 없겠지. 수상쩍기는 하나 대장부의 통쾌한 결정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임금이 홍길동 죄를 용서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 보내고 그 뒤로 길동 잡는 일을 멈추었다. 자, 이렇게 떠나간 길동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활빈당 무리를 이끌고 조선 떠나서 율도국에 가요. 거기를 정벌하고 그곳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길동이 왕이 된 율도국은 완전 태평성대를 잘 누려요. 여기서 이제 퀴즈 많이 나오죠. 그럼 길동이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조선 땅은 어땠죠? 길동이같이 재주가 많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재를 쓰질 않았잖아. 서달하는 이유로. 그치? 그런 신분제도,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뭔가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우리 길동이가. 그러니까 얘가 왕이 된 그 나라는 굉장히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그런 나라였겠지. 그치? 그래서 잘 태평성대 누리면서 살아요. 이후에 30년 만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할 수 있게 그 파일을 줄 테니까 그거 이제 뽑아서 또는 태블릿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수업에 와서 다시 또 자습서랑 평가 문제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